속지마 이기사. 네, 정우주 통증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통증의학과 전문의로 모셨는데요. 실은 정우주님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 대표도 맡고 계시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월령 감사님이십니다. 와, 반가워요, 감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통증의학과 의사신데요. 통증의학과는 어떤 곳이라고 좀 설명해야 될까요? 통증학과는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해 주는 게 주 목적인 과인데요. 근골격계 통증은 정형외과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정형외과는 주로 구조적인 문제들을 수술하는 것들이 주요한 치료라면 통증학과는 주사를 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의 해결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주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통증학과는 주사 치료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허리가 갑자기 아프셨다가 뭐 이런 통증이 좀 나아지면 괜찮아지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통증의학과에서 이제 본다고? 그렇죠. 뭐 허리 통증, 뭐 목 통증, 어깨 통증 등등을 보는 곳입니다. 통증의학과. 오늘 왜 통증의학과 전문의님을 모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언론의 생명은 신뢰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민원련에서 항상 하고 있는데요. 국민 건강 해치는 기사형 광고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전한 의료 상식을 처방받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주는 코너 속지마 이기사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뉴스타파 기사 웹소식지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 요즘에 좀 이런 문제점들을 다루는 이런 보도들이 지금 뉴스타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보다 못한 기사 국민건강 해치는 기사형 광고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거는 2019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근데 최근에 2021년에도 광고의 그물망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 가지 미디어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뉴스타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왜 뉴스타파에서 시작을 하게 됐냐면은 한국 언론의 기사 신뢰도가 지금 2019년도에 22%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 신뢰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사에서는 망하는 언론사가 없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네.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뉴스타파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세금으로 조성된 지출되고 있는 정부의 홍보 협찬비가 이 돈줄이 신뢰가 바닥에 하락한 이런 한국 언론사의 문제점을 연명시키는 이제 돈줄이 되고 있고 배를 불리는 재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약탈적 또는 읍수형 광고 협찬 영업 형태가 이 문제점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방송 프로그램과 언론사 기사에 숨겨진 광고를 찾아내는 아까 말씀드린 광고의 그물망 프로젝트를 현재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방송의 마치 그물망처럼 이런 시청자를 낚아채는 거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콘텐츠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자와 시청자의 눈을 속이는 이런 기만형 광고형 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포착하는 거를 프로젝트 목표로 살피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 봤을 때 우리 최근에 나온 예전부터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의료용 광고 문제인데 이렇게 시술요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건데 정말 이러한 기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효과가 없진 않겠죠. 네. 실제로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신 기사를 저도 좀 찬찬히 봤는데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술을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이 너무 과장되고 또 그 시술을 받으면은 다 나을 것처럼 포장돼 있다라는 게 맞아요. 상당히 좀 문제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결국에 그 수술을 해야 된다, 시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환자들로 하여금
좀 한쪽의 정보만 너무 비대칭적으로 얻게 해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있게 여쭤보면, 그러니까 허리 통증인데 그럼 허리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라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제일 흔히 알고 있는 그 허리 디스크가 있겠죠. 이게 정확한 말은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인데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는 조직이 뒤로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아픈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고 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그 신경이 나오는 경로가 이제 좁아져서 생기는 통증들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외에도 뭐 근육의 문제라든지 뭐 후관절의 문제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허리 통증이고요. 그래서 허리 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원인들은 뭐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라는 게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많고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근데 주사 치료로는 근데 어떻게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건 주사 치료인데 뭐 주사 치료 또한 만능은 아닐 것이고요. 다만 이제 주사 치료는 수술 같은 것이나 시술에 비해서 좀 접근이 간단하죠. 주사 치료를 어떻게 감소시키냐면 주로 이제 그 구조적 문제든지 기능적 문제들이 되는 곳을 이제 초음파 등의 영상 장치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주변부에다가 이제 치료 약제들을 이제 뿌리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이제 뭐 주사 치료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어머님들이나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장 척추 치료를 안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처럼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두렵죠. 예,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 디스크를 꼭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예. 그 디스크는 원래는 급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을 하지 않아도 통증이 완화가 돼요. 뭐 제 가까운 의사 동료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1년 정도 통증이 좀 있어도 약을 먹고 자세 교정하고 운동하면서 디스크를 견뎌냈죠. 견뎌냈고 이 친구도 본인이 진짜로 배운 게 맞는지 자기 몸으로 확인하고자 그 디스크 진단 받았던 그 MRI랑 이렇게 1년 동안 노력해서 통증이 없어질 때 MRI를 찍었더니 진짜로 디스크가 흡수됐거든요.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은 디스크가 터진 것도 흡수가 되는 것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에 힘이 심하게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대소변 조절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정도 아니면 그리고 너무 과도한 통증으로 전혀 일상생활 영위할 수 없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면 수술을 절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다리면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 디스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아주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운동을 통해서 이제 좀 치료를 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MRI를 찍어서 디스크가 나오면은 수술을 좀 권유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문제고요. 그렇게 바로바로 디스크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이나 시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을 광고 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는 이제 수술을 광고하는 거에서 이제 수술에 대한 문제점을 좀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다 보니까 이제 또 시술을 광고하는 기사들이 또 많더라고요. 여튼 이게 이제 특정 병원이나 뭐 특정 의사 그리고 그 병원에서 행해지는 수술을 강조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싣는 것 같고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병원으로 팩스도 오고 전화도 옵니다. 기사를 실어주겠다고. 네, 그래서 뭐 저를 또 혹은 저희 병원을 뭐 치료 잘하는 병원 이런 제안들이 와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모 프로그램에 얼마를 내면 뭐 명의로 출연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제안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예, 이거 정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를 내라고 하던가요? 이 야, 비밀인가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상당한 네. 액수였어요. 지자체장을 상주는 네. 그런 언론사의 그런 부분, 그런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지자체장한테 상을 주는 언론사 시상식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에 네. 10배가 넘습니다. 지자체장보다 더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예. 네. 예, 우리 유튜버 뒷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실은 이렇게 의사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거는 의사의 권위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신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뒷광고보다 이런 기사형 광고가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결국에 환자들이 봤을 때는 뭐 혹은 환자가 아닌 분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속기가 좀 쉽죠. 네. 예, 그리고 좀 편향된 좀 인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또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이거를 보고 와서 이거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개인에 대한 처방은 이제 다를 것이고 또 그거를 환자와 의사가 함께 상의해 나가면서 치료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데 그 어떤 이런 정보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이 요구할 때는 좀 난감하기도 하고 또 그런 편향된 인식으로 인해서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함정 같은 건데 이제 네. 그러한 문제점들을 일반 분들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치를 하게 되거든요. 막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막 기사를 찾아보고 저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뭔가 본인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느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까 보여드린 기사처럼 이렇게 전문의가 출연을 하게 되는 경우면 네네. 보통 이 의사를 검색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 돈을 효과가. 내고 그 돈 내고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의사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언론계 쪽에서 들은 얘기가 이 병원명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검색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아예 병원명을 짓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함정인데 그래서 기사들을 오히려 잘 써야 되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문제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의료의 권위랄까 이제 그것을 뭐 어떤 저도 뭐 그거를 뭐 강제적으로 그런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데 일단 전문가의 신뢰성하고 연결이 정말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언론의 신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뭐 또 그런 동시에 두 개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따지면 이것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 싫으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의료용품 같은 거를 좀 찾아보게 되는데 예.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의료 광고, 의료 용품들을 막 홍보하는 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거를 기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정말 근데 이런 의료기기 광고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믿고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뭐 아까 시술도 효과가 없진 않겠다. 뭐 효과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료기기도 생활 습관을 교정해주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제 여기 보여주신 그 기사들을 좀 찬찬히 봤을 때 한 개의 기사에서는 이제 이것의 효능이 어떤 논문에 게재됐다라는 기사였고 또 한 개는 출시 자체를 기사화한 거였는데 이런 두 가지 다 어떤 정확한 검증 없이 이제 신는다 어떤 이 제품을 쓰면 굉장히 좋아질 것처럼 좀 과장된 내용들을 신는다는 게 문제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는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확히 검증하는 것이지 않겠나. 오히려 이런 논문이라고 해서 뭐 또 전부 다 그런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논문에 실렸다, 논문으로 게재됐다라고 해서 전부 다 기사화하는 것은 아마 이것이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를 암시하지 않나. 네, 추측을 이제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기사를 보면은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헤럴드라는 이름 있는 기사 이제 언론사에서 나온 이제 기사거든요. 근데 네. 이제 출시됐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효과 입증보다는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 뭐 읽어보면 네. 웃긴 게 뭐 허리 통증에 뭐 요즘에 막 흔해졌다 뭐 문제다 하면서 이게 출시된 제품을 바로 기사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를 사면 무조건 허리가 좋아질 거다 이런 좀 느낌을 생각을 갖게 하죠.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으나 이런 것들을 이런 언론에서 기사로 싣는 것은 정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시청자나 아니면 독자가 상품을 보고 소비해야 되는 사람으로만 간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어서 좀 씁쓸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제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심의 기구가 이제 존재를 하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인들이 심의에 직접 뛰어드는 이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심의위원회가 한국 광고 자율 심의 기구라는 이 기구 안에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의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도 심의 세칙을 가지고 다 이제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형 광고, 우리가 보여드린 이런 기사형 광고들이 진짜 기사인 것처럼 혼동하지 않도록 준수를 해라라고 이제 명시를 하는 거고, 이런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기획 광고, 전면 광고 이런 식으로 딱 광고인 거를 딱 위에 써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소개해 주신 거는 하나도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 뒤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기자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광고가 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뉴스, 탐방, 취재, 어떤 기자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게끔 이런 심의 세칙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다 이게 입증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혼나진 않나요? 이제 뭐 주의 조치 받고요, 경고 받고 이러긴 하는데 이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강력한 뭐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인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뒷광고 뭐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유튜브 뒷광고만 해도 이렇게 막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언론에서 와 이게 기사를 이렇게 광고형으로 이렇게 낸다는 것이 굉장히 좀 규제가 또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 좀 충격이네요. 네, 완전 충격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민원련 같은 언론 단체에서 계속해서 이런 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금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저도 좀 새롭게 배운 것들 그리고 좀 문제의식도 더 좀 강해졌고 그래서 좀 앞으로도 이 내용을 잘 다뤄봤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허리 통증을 얘기를 했는데 뭐 다음에는 다른 통증들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허리 디스크는 특수한 경우 말을 제외하고는 수술이나 시술 뭐 혹은 또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도 좋아질 수 있고 너무 극심한 통증일 때는 아주 가벼운 단계의 치료부터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통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속지마 이기사.